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조선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발칙한 경제 처음 시작했을 때 작년 말쯤 조선업 관련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최근에 조선업의 가격이 선가가 올라가고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조선업에 드디어 봄이 오는가 라는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조선업체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요새 좀 선주들의 문의가 꽤나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조선업은 항상 이제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좋아질지 이 변곡점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의 어떤 수주는 굉장히 좋아요. 클락슨 리서치라는 데가 매달 이걸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 2월에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82만 CGT 중에 56%에 해당하는 156만 CGT를 한국이 수주를 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등이었고 올해도 1월달도 1등, 2월달도 1등, 1, 2월 합친 것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척수 기준으로는 92척 중에 한국이 42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좀 안 되는데 아무래도 저가형 선박들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하다 보니까 척수에서는 한국이 조금 밀리지만 고부가가치선 큰 배들은 대부분 한국 조선사들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2월에 수주된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라고 하죠. 이게 7척, 아프라막스급이 5척 해서 12척이 발주가 나왔는데 모두 한국 업체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2,000톤급 대형 컨테이너도 17척 중에 13척을 또 한국에 수주를 하면서 대형 선박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 조선사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는 1월 달에 8%포인트에서 2월 달에는 16%포인트로 오히려 점유율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 2월 전 세계 누계 발주량은 482만 CGT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2%나 증가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1월, 2월은 중국 쪽에 좀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3월 이후에도 거의 발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전년 동기에 대비한 기저효과에 의한 발주량 상승폭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클락스선가 지수는 전월에 127포인트에서 128%로 소폭 올랐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 말과 비교를 조금 해볼게요.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발주가 굉장히 좀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조선사들의 선박 발주가 10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2004년 이후에 최저치를 작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수주 잔고가 조선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왜냐면은 수주 잔고가 좀 있어줘야 보통 발주가 나오면은 그걸 수주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그러는데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2년 반이 아직 안 지난 수주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건조하지 않은 배가 수주 잔고로 잡히게 되는데 이게 1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수주를 또 추가로 못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 수주가 없어진다. 1년이나 1년 반 후에는 수주가 없어진다라는 불안을 하게 됩니다. 이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인건비도 줘야 되고 관리비도 줘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일을 안 해도 돈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도크가 비어 있으면 이 비용을 전부 다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저가에라도 수주를 해서 이 도크를 좀 채워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주잔고를 채워야 된다는 건데 이게 작년 말에 보면은 4분기에 무려 70%의 수주를 몰아쳤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1위를 차지했는데 작년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사들이 한 3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주가 너무 없어서 잔고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고 그리고 연말에는 수주를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예전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밀려있는 발주들은 나오게 되는 거고 조선사들은 좀 애가 다른 거죠. 이게 이러다가 조금만 더 미뤄지면은 1년이나 1년 후에는 분명히 도크가 비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발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받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가격 대비 원화의 환율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수주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가 수주, 이게 분명히 적자 수주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발주를 해서 수주 잔고를 채워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작년 한 8월, 9월 달쯤에
조선사들에서 가이던스를 줄 때 우리가 이제 이만큼의 어떤 수주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을 때 다들 과연 그렇게 빠르게 수주를 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워낙 연이어서 이게 릴레이 발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것을 그렇게 딱 신뢰를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저가 수주를 많이 하게 되면은 분명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과연 건강한 수주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수주 잔고가 찬 이후에 선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한국조선이 8척 규모의 8천억 원 규모의 8척 수주 소식을 전했는데 초대형 컨테이너 4척, 초대형 LPG 운반선 2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대표적인 해운 운임 지수인데 이게 2009년 이후에 최고치인 2885포인트를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1년 만에 무려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컨테이너 운임이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 이 조선사에서 밝힌 코멘트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운임 상승과 물동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주 문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며 시황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를 오늘 가서 통화를 했을 때도 이게 시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여기서 시황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로 바뀌면서 굉장히 좀 실제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LNG 추진 컨테이너 5척을 8천억 원에 수주를 했는데,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서 올해 들어 19척 24억 달러를 수주를 했습니다. 1분기가 끝나기도 전에 전체 수주 목표의 31%를 달성하면서 굉장히 좀 괜찮은 수주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주한 선박 19척 중에 LNG 연료 추진 선박이 14척,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컨테이너라고 하더라도, 이게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똑같은 컨테이너라고 하더라도 LNG 연료 추진 선박은 이게 벙커시유나 저항유나 이런 게 아니라 LNG를 연료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선박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부가가치가 좀 더 높고, LNG를 다루는 기술은 한국 회사들이 훨씬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LNG 추진선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한국조선사들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환경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 조금 더 비싸지만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발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발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마켓 쉐어의 31%를 차지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유 운반선으로 이 시장을 국한해서 보면은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연료 추진 원유 운반선 2척 중에 1척을 삼성중공업이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한국 조선사들의 경쟁력 두말할 나위 없지만 입증이 되고 있고, 고부가가치 선박 그리고 고부가가치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선박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외신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대만의 와나이사가 15척 건조에 협의를 해서 4월에 본계약을 체결할 거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근데 선박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려 지난해 말 보다 아직 석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8% 이상 인상된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과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이후에는 작년에 LNG선의 어떤 시장을 되게 뜨겁게 달궜던 카타르 LNG 100척 수주에 대해서 이전에는 도크만 잡아놓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발주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카타르 쪽에서 해양 플랜트 건설사들이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선박 발주를 하게 되면 도크를 예약해놨던 한국 조선사들 쪽으로 몇십 척의 LNG 선박이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으로 좀 이게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이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좀 진지하게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정말 추세적인 상승이 맞나?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주가도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단 조선업종에서 주도주는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제일 큰 한국조선해양도 아니고 삼성중공업도 아니고 대우조선도 아니고 현대 미포조선이에요. 왜 현대 미포조선이냐면은, 일단 다른 회사들은 해양 플랜트라는 것들의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해양 플랜트 시장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해양 플랜트 때문에 굉장히 뜨겁게 좀 딘 적이 있었고, 여기서 그러면 선박 발주를 주로 하는 데들이 수익성이 좋은데, 현대 미포조선은 거의 중형 선박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 비중이 굉장히 높고,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에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이 먼저 가고 거기에 비해서 이게 현대조선이 좀 많이 미포조선이 많이 간 것 같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지표 중에 하나가 현대미포조선의 PBR이에요. 이게 잠깐 순자산 배율인데 보통 조선사들은 그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한 2, 3년 전에 수주했던 것들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를 설명하는데 PER이 그렇게 적절한 지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PBR을 많이 쓰는데 PBR 기준으로 현대미포조선의 어떤 캡,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어떤 캡이 한 배 정도 돼요. PBR 한 배. 그리고 이제 주가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5년 이상 이 PBR 차트의 PBR 한 배를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2014년 이후에 이전에 엄청난 호황을 기록하고서 내려온 이후에 올라가면은 PBR 한 배쯤 돼서 내려오고 PBR 한 배쯤 돼서 내려오고 이런 흐름들을 계속 보이면서 PBR 한 배가 일종의 조선주의 매도 시그널로 많이들 인식이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 모피오 조선이 한 배를 가고 나면은 한국조선해양이나 그 삼성중공업이나 한 0.8배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수준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현대 미포조선의 PBR을 한 배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한 6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거의 6만 원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의 조선업들의 어떤 멀티플과 비교를 해보면은 주가도 어느 정도 흐름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던 게 오르면 내려가고 다음엔 좋아질 거다, 다음엔 좋아질 거다, 다음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흐름은 성과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선업체에 연락을 해봐도 선주들의 문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다. 그 친환경 선박 쪽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됐던 수요가 나오면서 이게 친환경이 조선업계에는 자동차처럼 굉장히 빠르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선박 발주를 내게 되면은 친환경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컨센서스는 있어요. 근데 이게 비싸기도 하고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지연이 돼 왔는데 최근 작년 말 이후에는 저가 수주의 영향으로 수주 잔고를 많이 채웠고 올해 초에는 생각보다 성과가 올라가면서 수주가 채워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가 2014년 이후에 거의 7년 동안 깨지 못했던 PBR 한 배의 벽을 이번에는 한번 좀 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시작된 어떤 조선주의 주가가 상승세에 힘입어 조선사들은 역사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마켓 캡이라고 불렸던 그 멀티플 PBR 한 배 수준의 미포조선이 올라와 있고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한 0.7배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 어떤 기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이 정도 선에서 다시 시장이 눈치를 보면서 뭔가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엔 애널리스트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기도 하고 조선업체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번에 한번 다시 이 PBR 한 배 벽을 뚫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이어 수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수주들도 이게 진짜 몇 조짜리 수주가 나오고 LNG 10척, 20척 이렇게 나오는 수주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뉴스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진 않아요. 이게 그렇지만 이런 그 컨테이너선이라든지 탱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발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은 조선주도 우리가 시클리컬 사업의 한 업종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지금 변곡점에서 위로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받쳐줄지 한 번 정도 조선업의 시황, 우리나라의 어떤 부울경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조선업체에도 이번만큼은 좀 진짜 말 그대로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찬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